서울대학교 수학과 강의실 502호. 100명 넘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이날은 김진혁 교수의 첫 강의이자 학기 초 전통처럼 내려오는 천재 인증 문제가 나오는 날이었다. 집중하세요. 이 문제는 27년 전 힐버트 수학회에서 미해결 과제로 남긴 문제입니다. 김 교수는 분필을 꺼내 들고 칠판에 수식을 써내려갔다. 복잡한 기호와 유도 과정이 이어지자 학생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번 학기 말까지 이 문제를 풀면 포상금 1,000만 원. 그리고 내 개인 수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노트북을 펼쳤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교수는 허공을 응시한 채 마지막 문장을 적고 강의실을 나갔다. 그러나 학생들 뒤편 회색 유니폼을 입은 한 노인이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최기석. 이 학교에서 5년째 청소 일을 맡고 있는 할아버지였다. 이건 또 무슨 문제를 내신 거래. 그의 눈은 칠판 위에 쓰인 수식을 몇 번이고 훑고 있었다.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조용한 강의실. 기석은 조심스럽게 분필을 들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하지만 수식 앞에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했다. 그는 칠판 왼편부터 작은 글씨로 자신의 풀이를 적어나가기 시작했다. 기암에서 시작된 조건부 추론이라면 베르그만 정리에 닿겠지. 결국 적어 오류는 맨 마지막 유도에 있구먼. 기석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수식을 풀어갔다. 분필은 덜그럭 소리를 내며 부서졌지만 그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다. 1시간 뒤 칠판에는 반듯하고 정교한 풀이가 가득 찼다. 기석은 분필 가루가 묻은 손을 털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게 내 방식이지. 그리고 그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의실 의자 밑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아침, 김진혁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 멈춰섰다. 이건 뭐지? 칠판 위에는 누군가가 문제를 풀어놓은 흔적. 그것도 완벽하게. 말도 안 돼. 이걸 단 하룻밤 사이에? 김 교수는 칠판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다. 분필 글씨체는 분명히 정규 수업에서 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이 풀이 그냥 수학이 아니야. 직관 그 자체야. 교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곧바로 조교를 불러 그날 밤에 CCTV를 요청했다. 그리고 영상 속 밤 11시 48분 청소 도구함을 밀고 들어온 한 노인이 보였다. 카메라 각도는 정면이 아니라 정확한 얼굴을 잡지 못했지만 그 노인은 분필을 들어 칠판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바로 이 풀이었던 것이다. 김 교수는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야. 서울대 수학과 연구실. 김진혁 교수는 칠판 사진을 여러 장 출력해 책상 위에 펼쳐두고 있었다. 분명 이건 고전적 유클리드 해석법인데 현대 위상수학 기법으로 마무리를 했어. 그는 수학과 내 몇몇 동료 교수들에게도 이 풀이를 보여줬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하나같이 같았다. 이건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사고방식인데요? 김 교수님, 이거 혹시 AI가 푼 건 아닙니까? 김진혁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이건 손으로 푼 거야. 분필 가루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어.
그는 결국 행정실로 향했다. 저 혹시 지난밤 청소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제요? 어제는 외주 인력이 갑자기 빠지는 바람에 비상 투입된 분이 있었는데 그녀는 모니터를 몇 번 클릭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근데 이상하네요. 기록상으론 최기석이라는 분인데 이분 이름은 우리 명부에 없어요. 김 교수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혹시 사진이라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외주 인력이라 사전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아마 그냥 돌아가셨을 텐데. 그날 오후 김진혁은 강의실 뒷문 근처에 있던 CCTV를 다시 열어보았다.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분필을 쥐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던 그는 재생 속도를 늦추며 그 손동작에 집중했다. 정확해. 망설임도 없어. 이건 단련된 사람의 손놀림이야. 그 순간 조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교수님, 혹시 이거 어제 휴게실에서 나온 건데요. 조교는 A사 종이 뭉치를 내밀었다. 먼지가 묻어 있었고 오래된 필기 흔적이 가득했다. 조건부 불변 경로 추론에 대한 사정 메모. 김 교수는 눈을 크게 떴다. 논문 형태로 작성된 자필 노트였다. 종이 끝에는 흐릿하게 적힌 이름 하나. 최기석.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쓰인 연도. 1979. 그 이름은 어디서 본 듯 낯익었다. 김 교수는 곧장 자신이 졸업한 모교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다. 검색창에 최기석을 입력한 순간 과거 수학학회 논문 몇 편이 줄줄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멈춘 채 읽기 시작했다. 1976. 전기수학회 논문 마이너스 비선형 함수에서의 계량 불변성. 1977. 서울대 수학과 석사과정 논문 초안 등록. 1978. 고등교육 장학금 수혜자. 그리고 1979년 활동 중단. 1979년 이후 기록이 끊겼어. 김 교수는 무언가 단단한 벽을 마주한 듯 서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종이에 남겨진 손글씨, 정갈한 수식,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들. 그분은 누구보다 먼저 이 수학과에 있었던 사람일지도 몰라. 밖에는 봄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우산을 들고 지나가고 강의실 복도는 조용히 비어 있었다. 김 교수는 천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당신, 누구요? 어쩌다 분필을 내려놓고 청소도구를 쥔 겁니까? 서울대 수학과 5층 강의실. 늦은 밤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이는 가운데 김진혁 교수는 조용히 문 옆에 앉아 있었다. 이미 3일째였다. 기석이라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그 흔적을 좁고 있었지만 이제는 수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오늘도 안 오면 포기하자. 그 순간 문이 스르륵 열렸다. 낡은 청소도구를 밀며 들어오는 회색 유니폼. 김 교수는 숨을 죽였다. 기석은 강의실 안으로 들어서더니 칠판을 바라봤다. 이틀 전 학생이 써놓은 풀이가 틀렸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는 주저없이 분필을 들고 다시 수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김진혁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뒤편으로 다가갔다.
기석의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유연했다. 분명 수십 년간 단련된 수학자의 손이었다. 당신이었군요. 순간 기석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김 교수와 눈이 마주쳤다. 이 풀이 당신이 쓴 거죠?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분필을 내려놓았다. 나는 서울대 수학과 교수 김진혁입니다. 이 문제를 푼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도 조용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냥 궁금해서 해봤을 뿐입니다. 궁금해서요? 이건 국내 석학들도 못 푼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그냥 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히 가방을 둘러매더니 문 쪽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 숨어요? 김 교수는 그를 막아섰지만 기석은 말없이 우회해 문을 열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 복도로 사라졌다. 기다려요. 당신 이름이라도.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다. 다음 날, 김 교수는 건물 곳곳을 뒤졌지만 기석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청소업체에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그분요?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어요. 가끔 자원봉사처럼 오시던 분이라. 김진혁 교수는 다시 CCTV를 틀었다. 그 안에서 그는 본다. 조용히 칠판 앞에 서서 문제를 풀던 그 노인의 단단한 뒷모습. 그는 화면을 응시한 채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우리가 미처 못 알아본 진짜 수학자였던 걸지도 몰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6층 자료보관실. 햇살이 먼지를 타고 내려오는 오후, 김진혁 교수는 오래된 논문처를 뒤적이고 있었다. 최기석. 눈은 흐릿한 복사본을 쫓고 손은 잊힌 이름의 자취를 더듬는다. 그가 찾은 건 1976년부터 1979년 사이 서울대 수학과에서 발표된 몇 편의 논문과 논문 초안들이었다. 논문의 필체는 낯설지 않았다. 며칠 전 그 풀이에서 봤던 그 사람의 손글씨. 수식 하나하나에 감정이 실려 있는 듯 절박하고 또 섬세했다. 계량 불변성 이론에 기반한 비선형 추론 구조. 위상기하와 함수 동역학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사적 고찰. 이게 진짜 대학원생이 쓴 거야? 김 교수는 논문 밑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초이 KISUK 서울대학교 수학과 석사과정. 그리고 마지막 등록 연도는 1979년. 이후 기록은 없었다. 논문도 출판도 심지어 학적도. 그는 도서관 근처 교수연구동으로 향했다. 오래전 은퇴한 수학교수 조노인 교수가 아직 학교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조 교수님 실례합니다. 김진혁입니다. 혹시 최기석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잠시 눈을 감고 기억의 벽을 더듬었다. 최기석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김 교수가 조용히 논문을 건넸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논문을 넘겼고 이내 입꼬리를 살짝 일그러뜨렸다. 그래, 이 글씨, 이 스타일 맞아. 기석이
참 대단한 놈이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이런 천재가 이력 하나 없이 사라질 수 있죠? 조 교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다. 기석인 가난했어. 집안도 어렵고 동생이 병원에 오래 있었지. 장학금 끊기고 생활비도 막막했어. 내가 뭐라도 해보려 했는데 스스로 물러나더군. 그땐 그냥 더 좋은 기회가 있겠지 했지. 근데 끝이었어. 그게 마지막이었지. 노인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었네. 수학계도 학교도 그냥 그런 천재 하나 묻혔다고 생각했지. 김 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세월에 밀려 한 사람의 재능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그 사람 지금 살아계십니까? 몰라. 나도 찾은 적이 있어. 근데 그 이름 이제 어디에도 없어. 김 교수는 학교 복도 끝 창가에 섰다. 이름 없이 사라진 천재. 누군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분필 하나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남자. 그날 저녁 김 교수는 자신의 책상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을 올려두었다. 특별 강연 요청서 마이너스 비공식 수학 강사 최기석. 사인을 하려던 순간 그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아직 이 학교에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찾아야 할 차례입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김진혁 교수는 택시에서 내리며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98-11 최기석. 수소문 끝에 얻어낸 주소였다. 하지만 그곳은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리모델링 되지 않은 듯 회색 슬레이트 지붕에 창문 틈마다 신문지로 막힌 주택이었다. 김 교수는 벨을 눌렀다. 잠시 후 안에서 연세 지긋한 여인이 문을 열었다. 혹시 여기가 최기석 씨 댁이 맞습니까? 여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서울대 수학과에서 왔습니다. 기석 어르신을 뵙고 싶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기석이 오빠는 지금 집에 없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가 있지요. 김 교수는 놀랐다. 학교요? 다시요? 네. 가끔 서울대에 가서 청소 일도 하고 그냥 조용히 다니십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사셨어요. 김 교수는 거실로 들어섰다. 책장 한쪽엔 수학 교재들과 낡은 노트 수십 권이 쌓여 있었다. 모두 기석이 손으로 쓴 증명들. 가운데는 어린아이의 그림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할아버지랑 수학놀이. 그 그림은요? 손녀가 그린 거예요. 기석 오빠가 하루 종일 푸는 수식보다 그거 하나가 더 값지대요. 여인의 말에 김 교수는 순간 목이 메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걸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기석이 오빠는 인정받는 것보다 살아남는 걸 먼저 배운 사람이에요. 동생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 수술비 대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수학은 그냥 취미가 되어버렸죠. 거실 한켠 작은 책상 위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식이 적혀 있었다. 조용한 방 안 수식이 아니라 인생이 쓰여 있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수첩 한 권을 들여다봤다. 맨 뒤 페이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수학이 나를 알아보지 않아도 나는 수학을 알아봤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 교수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분은
이미 누구보다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울대 연구실로 돌아와 강의용 칠판 한쪽에 조용히 썼다. 최기석 박사, 수학사 초청 세미나 강연 예정. 이제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 세상이 외면했던 이름을 세상의 한가운데로 데려올 순간을. 서울대 수학과 5층 강의실. 늦은 밤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다. 칠판 앞엔 하얀 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고 그 옆 의자에는 김진혁 교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회색 유니폼의 노인이 들어섰다. 기석이었다. 그는 교수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멈칫했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고요히 걸어와 칠판 앞에 섰다. 기석 선생님, 오늘은 그냥 대화만 하면 안 될까요? 김 교수는 조용히 말을 건넸다. 기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분필을 손에 쥐고는 칠판 위에 짧은 한 줄을 썼다. FX의 진짜 값은 삶 속에 있습니다. 그 문장, 예전에 논문 초안에서도 봤습니다. 수학이 인생을 닮았다는 뜻이신가요? 기석은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30년 넘게 적어온 손글씨 수식들과 생각의 조각들이 가득했다. 이거 언제부터 쓰신 겁니까? 1980년 학교 그만둔 해요.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빼고 적었죠. 아침에 쌀 씻기 전에 한 줄, 잠들기 전에 두 줄. 김 교수는 그 노트를 받아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내용은 학계의 첨단 이론을 넘나드는 깊이였고 수식 하나에도 철학이 묻어 있었다. 왜 발표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걸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기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살아야 했어요. 수학은 나한텐 길이 아니라 숨구멍이었어요. 남들에겐 연구였을지 몰라도 나는 그냥 이게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형님 사업 망해서 그 뒷수습하랴. 어머니 아프셔서 병원 다니랴. 나는 그냥 손에 남은 게 이 분필뿐이었어요. 김 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기석은 다시 칠판에 다가가 수식을 한 줄 적고 돌아섰다. 이제야 누군가 내 글을 읽어주는구먼. 그거면 됐지요.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세상이 선생님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평생 써내려간 이 수식들, 이제 제가 함께 알리겠습니다. 기석은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엔 피로와 회한,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저 분필이 좋았어요. 지우개로 지워도 다시 쓰면 되잖아요. 그 말에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씁시다. 당신의 인생을. 서울대학교 수학과 새학기의 아침. 강의실 502호 앞은 이례적으로 북적였다. 학생들 사이에선 며칠 전부터 정체불명의 게스트 강연자가 뜬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학계 전설이라던데? 해외 교수 초빙이라더니 정체가 뭘까? 이 강의만 들으려고 청강 신청한 애들이 10명이래. 조금 뒤 강의실 문이 열리고 김진혁 교수가 들어섰다. 학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앞을 향했다. 그러나 그는 강단에 서지 않았다. 오늘 강의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웅성거림 속에서 문이 다시 열렸다. 회색 양복을 깔끔히 차려입은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분필 하나만 손에 든 채 단상 위에 섰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 분은 이친 수학자이자 진정한 천재입니다. 최기석 선생님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청소부? 이분이야? 그 순간 기석은 말없이 분필을 들고 칠판 앞에 섰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수학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칠판 위 글씨는 여전히 반듯했다. 나는 이 학교를 4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동안 강의실에선 청소만 했고 수학은 제 수첩 안에서만 존재했지요. 기석은 조용히 수첩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엔 낡고 바랜 수식들. 누군가에게는 고물 같겠지만 그에겐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누군가 제 글을 읽어줬고 그 덕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외면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만든 수식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길이 됩니다. 순간 교실은 조용했다. 학생들 중 한 명이 천천히 박수를 쳤고 이어 다른 학생, 그리고 또 다른 학생들이 일어섰다. 곧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울렸다. 그날 서울대 수학과의 공기는 다르도록 맑았다. 수학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물과 함께 환영받고 있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기석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선생님, 저도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강의 듣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기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분필 한 자루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이거 부러질 때까지 써보세요. 지우면 다시 쓰면 되니까요. 서울대 수학과 연구동 1층, 작은 강의실. 그곳은 이젠 최기석 멘토링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매주 문을 열고 있었다. 청소부로 불리던 노인은 이제 선생님이라 불리며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청년들, 심지어 퇴직 후 다시 공부를 시작한 어른들에게 수학을 가르쳤다. 칠판 앞에 선 기석은 여전히 분필을 들고 있었다. 손은 주름졌지만 수식 하나하나는 살아있었다. X가 인생이라면 Y는 선택입니다. 선 하나를 잘못 그린다고 해서 해답이 사라지진 않아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수업은 공식보다 사람을 먼저 읽는 수업이었다. 강의가 끝난 뒤 김진혁 교수가 찾아왔다. 손에 들고 온 것은 서류 한 장. 선생님, 이건 명예박사 학위 수여 요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수학회에서 공식 요청한 초청 강연 목록입니다. 기석은 그 서류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난 아직 분필이 더 좋소. 그리고 웃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이 내 이름을 적어주는 것도 좋지만 나는 여전히 아이들 노트 속에 남는 수식 하나가 더 좋아요. 김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선생님, 이건 받아주세요. 이건 우리가 드리는 인생의 증명서입니다. 며칠 뒤 서울대 수학과 창립 기념식. 강당 무대 위 최기석이 초청 연사로 등장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식 한 줄씩 적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 있었다는 증거였죠. 강당은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기석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분필은 지워져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도, 당신의 수식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길이 될 테니까요. 그날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손자와도 같은 학생 하나에게 분필 한 자루를 건넸다. 이제 이건 내 차례다. 봄이 온 해남, 기석의 고향. 작은 마을 분교 교정에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 중심엔 은색 머리의 남자가 분필을 들고 있었다. 자, 오늘 수업은 함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그렇게 기석은 또 다른 칠판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 그러나 그 이름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가장 따뜻한 수식으로 남게 되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